첫 번째 이야기. 홀로 서는 법과 마음의 날을 세우느니. 세상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 발로 대지를 딛는 법이다. 나 미야모토 무사시가 칼 한 자루에 목숨을 걸고 전국을 떠돌며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은 인간은 결국 철저하게 혼자라는 사실이었다. 세키가하라의 자욱한 흙먼지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내가 본 것은 화려한 대의 명분도 아니고 끈끈한 동료애도 아니었다. 오직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짐승 같은 본능과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들의 산더미뿐이었다. 패배자가 되어 산속으로 숨어들었을 때 내 곁에 남은 것은 부러진 칼날과 해진 옷가지, 그리고 당장이라도 꺼질 듯한 거친 숨소리가 전부였다. 많은 이들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며 정해진 길을 가르쳐줄 스승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타인의 입술 끝이 아니라 자신의 눈동자 뒤편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나는 산속에서 짐승처럼 살며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잡다한 지식과 예법을 잊기로 했다. 대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결을 보고 흐르는 물이 바위를 깎아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손에 쥐는 것은 오로지 나무 막대기 하나면 충분했다. 하루에도 수만 번씩 허공을 가르며 팔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 피가 터져 나올 때까지 휘둘렀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타고난 검객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저 남들보다 더 집요하게 관찰했을 뿐이다. 내가 칼을 휘두르는 법을 깨우친 것은 누군가의 비급을 읽어서가 아니라 내 앞에 놓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이다. 나무십 하나가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에도 공기의 흐름이 변하고 적의 어깨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진동 속에는 수만 가지의 정보가 담겨 있다. 머릿속으로 복잡한 이론을 세우기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였다. 오늘날의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마라.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먼저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자람을 똑똑히 확인하고 날 것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하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깊은 산속에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생존을 위한 감각이 깨어난다. 나는 매일 아침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마음속에 낀 잡념의 이끼를 닦아냈다.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거나 미래의 불안에 떨고 있는 자는 결코 현재의 칼날을 예리하게 유지할 수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딛고 있는 흙의 질감과 손잡이를 쥐는 손가락의 압력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실전의 감각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도구를 다루는 법을 익히고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며 주변의 사물을 오차없이 관찰하는 일상적인 행위 속에 도가 있다. 나는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쇠를 달구고 두드리는 과정에서 검술의 이치를 보았고, 집을 짓는 목수가 기둥을 세우는 모습에서 세상의 균형을 배웠다. 모든 일은 결국 본질에서 통하는 법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먼저 그 일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단순한 원리를 파악하라. 글을 배우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경험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직접 몸으로 부딪혀 얻은 상처만이 진정한 훈장이요 지혜가 된다. 내가 수많은 대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화려한 기술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사물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상대가 아무리 강한 위협감을 풍겨도 결국 그도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일 뿐이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고 확신은 관찰에서 온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홀로 서는 것을 겁내지 마라. 친구가 적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기준에 뒤처진다고 초조해할 이유도 없다. 산속의 나무는 홀로 자라기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거친 비바람을 견디며 단단한 제목이 된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자신만의 산을 찾아 떠나라.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날을 갈고 닦아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스스로를 단련하는 자만이 운명의 주인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산새의 울음소리와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린다. 그 정막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 싸웠고 결국 나 자신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이자 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첫 번째 충고다. 자신의 감각을 믿고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며 매일매일을 마지막 대결처럼 치열하게 살아내라. 화려한 수식어는 필요 없다. 오직 결과로 말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라. 그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걸어온 무사의 길이자 이 글을 읽는 그대들이 가야 할 자기 혁명의 시작이다.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추고 차가운 서리처럼 예리한 통찰력을 길러라. 그러면 세상 그 어떤 장애물도 그대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연장의 본질을 꿰뚫고 쓰임새의 도를 익히느니 무릇 세상의 모든 이치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보다 그 안에 숨은 쓰임새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 나 무사시가 평생을 전쟁터와 길 위에서 보내며 깨달은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연장을 다루는 법에 대한 엄격한 성찰이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두 자루의 칼을 쓰는 2001류의 시조라 하여 그 화려한 검법에만 주목하곤 한다. 그러나 내가 두 칼을 든 까닭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오 유별난 재주를 뽐내기 위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전장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적을 제압하기 위한 처절한 실용의 산물이었다. 어느 대장간을 가더라도 불꽃을 튀기며 쇠를 두드리는 대장장이의 망질 소리에는 거짓이 없다. 잘 달궈진 쇠덩이는 정직하게 매질을 받아내고 차가운 물속에 몸을 담그며 비로소 단단한 칼날로 거듭난다. 나는 검수를 익히면서도 항상 목수나 대장장이의 마음가짐을 살폈다. 목수는 나무의 결을 읽고 그 성질에 맞는 자리에 기둥을 세운다. 굽은 나무는 굽은 대로 고든 나무는 고든 대로 제 쓰임새를 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장인의 솜씨다. 칼을 휘두르는 무사 또한 마찬가지다. 내가 쥐고 있는 칼이 얼마나 길고 무거운지 그 칼날이 바람을 가를 때 어떤 소리를 내는지 손바닥에 전해지는 진동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귀신처럼 알아채야 한다. 많은 무사가 칼의 길이에 집착하며 긴 칼이 유리하다고 믿거나 혹은 짧은 칼의 민첩함만을 숭상한다. 하지만 그것은 연장의 노예가 된 자들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진정한 고수는 연장을 가리지 않는다. 넓은 들판에서는 긴 칼이 마땅하고 좁은 방 안이나 숲속에서는 짧은 칼이 요긴한 법이다.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고 그 도구의 능력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내가 추구한 기술의 정수였다. 나는 간류도에서 장사사키 코지로와 맞붙었을 때 정식 칼 대신 배의 노를 깎아 만든 목검을 들었다. 적의 칼보다 단 한 치라도 더 길어야 한다는 실전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체면이나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연장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대들에게도 각자의 연장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붓이 될 것이요, 누군가에게는 망치나 장부가 될 것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지식과 기술이 곧 연장이리라. 그런데 그대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연장을 사랑하고 그 밑바닥까지 이해하고 있는가? 연장이 손에 익지 않아 헛손질하며 세상 탓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연장을 다루는 기술이 몸에 배어 의식하지 않아도 손발처럼 움직일 때 비로소 인간은 도구의 주인이 된다. 나는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했다. 칼을 휘두를 때 팔의 힘으로만 휘두르지 마라. 발바닥에서 시작된 대지의 기운이 허리를 타고 올라와 어깨를 거쳐 칼끝에 닿아야 한다. 이것은 비단 검술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 모든 일이 몸 전체의 균형과 연장의 흐름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숙련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도구와 나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연장이 내 몸의 연장선이 되고 내 생각이 연장을 통해 그대로 구현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한다. 세상에는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이론을 늘어놓는 자들이 넘쳐난다.
그들은 칼의 기원이나 문양에 대해서는 해박할지 몰라도 정작 칼을 쥐어주면 그 무게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비틀거린다. 실전이 없는 지식은 녹슨 칼과 다를 바 없다. 나는 산속에 홀로 앉아 나뭇가지를 깎으며 칼의 각도와 무게중심을 연구했다. 수천 번, 수만 번의 연습을 통해 내 손가락 마디마디가 칼자루의 감촉을 기억하게 만들었다. 잠결에도 손을 뻗으면 칼자루가 정확히 잡히고 눈을 감고도 적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채찍질했다. 그대들이여, 기술의 숙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정신으로 연장의 본질을 탐구해야 한다. 왜 이 작업에는 이 도구가 필요한지, 이 공정을 단축할 방법은 없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몸으로 답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무사의 관찰력이자 실용의 정신이다. 남들이 정해놓은 방식에만 얽매이지 마라. 필요하다면 두 자루의 칼을 동시에 써서라도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라도 치명적인 무기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이라는 큰 싸움판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단련된 자신의 감각과 손에 쥐어진 연장뿐이다. 부모의 배경이나 운 좋게 얻은 지위는 한낱 안개와 같아서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내 몸에 새겨진 기술과 연장을 다루는 솜씨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재산이다.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도 나는 내 칼날만큼은 섯을 퍼렇게 세워두었다. 그것이 무사로서의 자존심이었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였기 때문이다. 지금 그대들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 보라.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그 초라한 연장을 세계 최고의 보검으로 만드는 것은 그대들의 땀방울과 집요한 관찰력이다. 연장을 탓하는 자는 결코 인류가 될 수 없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형편없는 도구를 가지고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나 미야모토 무사시는 평생을 바쳐 칼이라는 도구를 연구하며 인간 영혼의 성장을 목격했다. 쇠를 다루는 법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적을 베는 감각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역설적으로 깨달았다. 연장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들의 정신이 투영되는 거울이며 세상을 향해 내뱉는 목소리다. 그러니 부디 그대들의 연장을 소중히 여기고 그 쓰임새의 끝을 보라.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나를 세우는 대장장이처럼 그대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쉼 없이 자신만의 연장을 벼려나가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허황된 꿈을 쫓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일이며 진정한 자아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박자의 법도와 흐름을 타는 지혜. 세상 천지 만물 중에 박자가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하늘 위에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에도 박자가 있고,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의 물결 속에도 어김없는 박자가 숨어 있다. 나 무사시가 수많은 목숨을 건 대결 속에서 뼈저리게 느낀 세 번째 이치는 바로 이 박자의 법도를 깨닫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지혜였다. 사람들은 흔히 승부가 오로지 힘의 강약이나 칼날의 속도에 달려 있다고 믿지만 그것은 하수들의 단편적인 생각일 뿐이다. 진정한 싸움의 고수는 보이지 않는 박자를 읽어내고 적의 흐름을 자신의 박자 안으로 끌어들이는 자다. 내가 처음 검술의 길에 들어섰을 때 나는 오직 남보다 빠르게 칼을 휘두르는 것에만 집착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더 날카로워야 하고 적의 눈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전광석화처럼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산속에서 홀로 수련하며 깨달은 사실은 무조건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아무리 빠른 칼이라 할지라도 박자가 맞지 않으면 허공을 가르는 헛손질에 불과하고, 아무리 느린 움직임이라도 적의 빈틈이 생기는 박자에 정확히 꽂히면 그것이 곧 필살의 일격이 된다. 나는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그 이치를 보았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도 어느새 그 옆을 돌아 유유히 흘러간다. 물의 흐름에는 억지가 없으나 결코 멈추지 않는 거대한 박자가 있다. 싸움에서의 박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눈에 보이는 신체의 움직임이 만드는 겉박자가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속박자가 있다.
또한 적과 나 사이의 거리와 공간이 만들어내는 기묘한 박자도 존재한다. 나는 적과 마주 섰을 때 그의 숨소리와 어깨의 들썩임, 그리고 눈동자의 흔들림을 통해 적이 가진 고유한 박자를 읽어내려 했었다. 적이 공격해 오려는 찰나의 박자, 그 기운이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발산되는 바로 그 지점을 포착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다. 이를 나는 적의 박자를 무너뜨리는 박자라 불렀다. 적이 예상하는 박자보다 한 박자 빠르거나 혹은 반 박자 늦게 움직임으로써 적의 머릿속을 혼란에 빠뜨리는 기술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대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빠른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 허덕이며 살아간다. 남들이 앞서가면 초조해하고 잠시라도 멈춰서면 불안에 떤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자신만의 박자가 있는 법이다. 무작정 빨리 달린다고 해서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요, 늦게 간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딛고 있는 발걸음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올바른 박자를 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나는 대결을 앞두고 일부러 약속 시각보다 늦게 나타나거나 혹은 훨씬 일찍 도착하여 적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했다. 이것은 단순히 비겁한 술책이 아니라 적의 심리적인 박자를 뒤흔들어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인 안목이었다. 박자를 안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하다. 숲속의 호랑이는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곧바로 달려들지 않는다.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자신의 발소리를 죽이며 적이 방심하는 가장 완벽한 박자가 올 때까지 엎드려 기다린다. 인내심이 없는 무사는 적의 유혹에 쉽게 걸려들어 먼저 칼을 뽑고 결국 자신의 빈틈을 노출하게 된다. 나는 수십 번의 대결을 치르며 단 한 번도 서두른 적이 없다. 적이 서두르면 나는 오히려 여유롭게 박자를 늦췄고, 적이 신중하면 나는 폭풍처럼 박자를 몰아쳤다. 박자의 완급을 조절하는 능력이 몸에 배면 세상의 어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대들이 이를 도모할 때도 이 박자의 이치를 적용해보라.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학문에 정진할 때 무작정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결코 큰 성취를 이룰 수 없다. 때로는 거세게 밀어붙여야 할 박자가 있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 관망하며 힘을 비축해야 할 박자가 있다. 지금이 어떤 박자의 시간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것은 눈먼 무사가 허공에 칼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맥락을 짚어라. 세상은 거대한 파도와 같아서 그 파도의 박자를 타는 자는 멀리 나아가지만 파도를 거스르려 하는 자는 이내 지쳐 가라앉고 만다. 내가 말하는 이 박자의 법도는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온몸의 감각으로 체득해야 하는 실천의 영역이다. 나는 길을 걸을 때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만드는 리듬을 느꼈고,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사소한 동작 속에서도 박자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 일상이 곧 수련이요, 수련이 곧 일상인 삶이었다. 그대들도 자신의 생활 속에서 무너진 박자를 먼저 찾아내라. 밤낮이 바뀌어 몸의 리듬이 깨지지는 않았는지, 조급함 때문에 소중한 인연의 박자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스스로의 박자가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외부의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그대들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박자에는 보이지 않는 허와 실이 있다. 강한 척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박자가 있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가시를 품은 박자가 있다. 나는 적의 강한 기세에 눌리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허점을 찾기 위해 마음의 눈을 부릅떴다. 진정한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요란함에 있지 않다.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을 때 퍼져나가는 파문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전체를 장악하는 박자가 진짜 무서운 법이다. 그대들도 말만 앞세우는 화려한 박자보다는 묵직한 진심이 담긴 내면의 박자를 길러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소음이 넘쳐나서 자신만의 고유한 박자를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타인의 박자에 맞춰 춤을 추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이 내는 소리에는 귀를 닫고 산다. 하지만 기억하라. 남의 박자를 흉내내는 자는 결코 승자가 될 수 없다. 비록 서툴고 투박할지라도 자신의 호흡에서 우러나오는 자신만의 박자를 믿고 나아가야 한다.
나는 이도류라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나만의 독창적인 박자를 완성했다. 전통이라는 이름의 낡은 박자에 갇히지 않고 실전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리듬을 찾아낸 것이다. 그대들이여 흐름을 보라.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숨겨진 박자를 가슴으로 느껴라. 때가 오지 않았을 때는 바위처럼 침묵하며 기다리고 때가 왔을 때는 번개처럼 들이쳐라. 승리는 가장 빠른 자의 것도 아니고 가장 강한 자의 것도 아니다. 오직 박자의 주인이 되어 흐름을 지배하는 자만이 최후의 웃음을 지을 수 있다. 나 미야모토 무사시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이 박자의 도리가 그대들의 고단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자신의 박자를 다스리는 자가 곧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다. 매일의 삶을 하나의 위대한 연주라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그대들만의 박자를 새겨나가길 바란다.